이번 4월 5일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날입니다. 차란, 밥식이라는 한자 뜻 그대로 이날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한식은 청명과 매우 가까운 시기로 조상님을 기리는 성묘와 벌초의 날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조상님들께서는 이날을 손 없는 날, 귀신이 꼼짝 못하는 날이라 여겨 성묘나 제사, 이장, 묘지 정비 등을 행하셨는데요. 무덤에 새 잔디를 입히고 묘비를 닦고 기운을 새롭게 정비하는 날이기도 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새 불씨를 궁궐 안의 모든 관청과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불씨가 중요했던 시대, 이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묵은 불을 꺼야 했고 밥을 짓지 못해 찬밥을 먹었다 하여 한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전해지지요. 또한 바람이 급해 화재 위험이 커서 불을 피우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시절 불씨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잇고 삶의 리듬을 함께 맞추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한식은 단순히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날이 아니라 조상의 마음처럼 따뜻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자연과 조상의 뜻을 함께 기억하고 몸과 마음을 맑게 정돈하면 그 기운은 곧 우리의 삶에도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뜻깊은 한식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먼저 한식날 먹으면 건강운과 재물운까지 부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한식날 복을 받기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과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소망을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한식날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두릅과 봄나물 비빔밥. 나물 요리는 차게 먹어도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한식의 전통과도 잘 맞지요. 한식 전후에는 들과 산의 냉이, 쑥, 달래, 쓴바귀, 미나리, 돌나물 등 봄나물이 지천인데요. 이 시기의 나물은 겨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깨워주는 자연이 준 해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나물을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음식으로 보며 재물운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토양을 내 몸에 들이는 행위로 여기는데요. 봄나물을 고슬고슬한 밥 위에 얹고 고추장과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비벼 먹는 봄나물 비빔밥은 입맛을 되살리는 동시에 기운의 균형도 맞춰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제철 두릅은 초고추장과 함께 무쳐내면 향과 씹는 맛이 살아있어 입맛을 돋웁니다. 쌉싸래한 두릅의 기운은 위장을 깨워주고 봄철 무기력감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쪄서 먹거나 달걀과 부쳐 전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식날에는 봄의 보약인 두릅과 봄나물 비빔밥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식날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유채. 노란 유채꽃은 봄철 들판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물결이지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으며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 작용 및 피부 미용에도 좋지요. 또한 뼈 건강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노란색은 풍수에서 금의 기운으로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색인데요. 유채를 나물로 무쳐 먹거나 유채 겉절이로 곁들이면 입안 가득 건강과 재물의 기운이 퍼지는 식탁이 됩니다. 한식날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창명과 화면. 화채의 일종인 창명과 화면은 오미자즙에 녹말가루 반죽을 익혀 채 썰어 넣고 꿀과 잣을 더해 만든 봄철 별미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기운을 상큼하게 깨워주며 입맛을 돋우는 데도 탁월하지요. 자극적이지 않아 연세 많은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피로한 몸에 기분 좋은 청량감을 전해줍니다. 입안에 꽃피는 봄의 맛을 한식날 디저트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식날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쑥떡, 쑥국, 쑥부침개. 동의보감에는 쑥은 기혈을 따뜻하게 하고 냉증을 다스리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환절기 감기 예방, 여성 건강 보양식으로 널리 쓰였지요. 풍수에서는 쑥이 금전운의 흐름을 뚫고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한식 무렵이면 쑥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쑥으로 쑥떡, 쑥국, 쑥부침개 등으로 즐겨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의 순환을 도우며 집안에 막힌 재물운도 함께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쑥향은 음기를 밀어내고 양기를 불러들인다고 하여 이 시기에는 실내 곳곳에 쑥향을 피우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한식날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 두견주. 진달래 꽃잎으로 빚은 두견주는 마시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어 봄을 만끽하기 좋은 술인데요. 고려시대 장군 복지겸의 딸이 병든 아버지를 위해 진달래로 빚은 것이 그 유래라고 하죠. 술은 풍수적으로 기운을 풀고 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과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잔 마신다면 막혀있던 기운도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한식날 먹으면 좋은 음식. 여섯 번째, 진달래화전. 진달래꽃을 떡 위에 얹고 기름에 지진 화전은 복이 달라붙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진달래가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독을 풀며 감기와 두통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달래는 여성의 건강운, 부부의 화합, 집안의 화목에 긍정적인 기운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꽃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내 안에 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집에서 화전을 만들기 어렵다면 꽃차로 마셔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찻잔 하나에 담긴 꽃의 기운이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한식날에 먹는 음식 하나하나, 조상의 뜻이 담긴 실천 하나하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복의 흐름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기운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한식날 실천하면 복을 부르는 행동들에 대해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첫 번째, 이사, 결혼,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날 이사하거나 계약을 맺는 것은 예로부터 꺼려져 왔는데요. 이는 재물의 흐름을 자칫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을 옮기는 일은 삶의 뿌리를 바꾸는 큰 일인데 이날의 기운은 정적이기에 새 출발보다는 정비와 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하루 전 미리 짐 일부를 옮겨두고 이삿날엔 깨끗이 청소한 후 조용히 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예부터 전해오는 기운의 예법이기도 합니다.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두 번째, 이날만큼은 절대 화내지 마세요. 한식날은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날은 조용하고 경건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날만큼은 마음을 너그럽게 다스려 보세요. 풍수에서는 한식날의 정적인 기운을 자극하는 행동은 한 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람결도 잔잔한 날에 소란을 피우면 복도 조용히 돌아서 버릴 수 있다고 하죠. 여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언행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세 번째, 외식보다 소박한 집밥을 드세요. 한식날에는 특별히 기름진 음식이나 화려한 외식을 피하고 평범한 식사를 단정히 차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절제된 그릇에 더 잘 담긴다고 하죠. 화려한 음식보다는 오히려 소박한 나물 비빔밥 한 그릇이 마음과 기운을 더 맑게 정돈해 줍니다. 이날은 절제가 미덕이 되는 날이며 검소함 속에서 오는 고요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네 번째, 산에는 불씨를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날만큼은 화기를 지니고 산소에 오르는 것을 피하세요. 주머니 속 라이터 하나, 담배 하나도 이날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행위는 조심과 경건의 표현이자
자연을 존중하고 기운을 고요히 맞이하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한식 무렵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도 있기에 이날은 자연 앞에 겸손하게 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을 조심하는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르는 마음과 통하는 셈이죠.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5번째, 조상의 묘를 돌보며 뿌리를 정비하기. 한식은 성묘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장을 하거나 묘비를 손질하고 잔디를 새롭게 입히는 것도 좋습니다. 묘는 집안의 뿌리를 상징하고 그 기운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지요. 조상의 묘를 정갈하게 다듬는 것은 나와 가족의 운을 다시 가다듬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또한 조상의 묘를 돌보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삶의 기반을 되새기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정비하는 마음 공부가 되지요. 정성을 들인 손길에는 항상 기운이 깃들고 그 기운은 결국 우리 삶의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6번째, 아침에 감사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식은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날인 만큼 이날 하루는 특히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과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복의 기운을 실처럼 연결시켜줍니다. 정성 어린 마음은 언제나 가장 강한 기운을 불러오지요. 한식날 실천하면 좋은 행동. 7번째, 반려식물 하나를 들여보세요. 예전에는 한식 무렵 아이가 시집갈 때 쓸 장롱 제목을 마련하기 위해 내 나무라 하여 나무를 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안에 작고 싱그러운 반려식물 하나를 들여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어가 보세요. 특히 집안의 재물운의 방향인 동남쪽에 반려식물을 두면 기운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재물운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초록식물은 마음의 평안은 물론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식은 단지 조상의 묘를 찾고 찬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의 흐름을 맞이하는 날이지요. 불씨를 끄고 새로운 불을 기다리던 그 의미처럼 우리도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한식날 드신 한 끼, 마신 한 잔의 차, 그리고 감사 인사가 한 해의 건강과 재물운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식날에는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겨보세요. 그렇게 맞이한 봄의 기운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곳곳에 복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